네, 안녕하세요. 저 박정용 강사라고 하고요.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자료는 요거 보시면 되고요. 네, 조금 뭐 글씨가 원래 한 페이지 이렇게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반반 이렇게 지금 인쇄를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요거 하면서 확장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 설명하신 이지명 쌤이 심영이를 맡아주시고 저는 영어를 맡고 있고 저는 대원외고 31기부터 한 10년 정도 지금 10년 이상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개강 일정이랑 뭐 이런 보강 저는 위더스에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번호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을 했고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아마 최근 10년간 누적 수강생은 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도 저한테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요 성과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되고 거의 저한테서 매년 매 시험마다 전교 1등이랑 1등급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요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요. 모든 학원이 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네 실제로 저 그렇다라고 하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다 여기 전교 1등 했던 애들 카톡만 제가 막 모아본다고 막 뭐하는데 요즘은 다 자기네들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진짜다 요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넣었고요. 어 우선 대원외고 이제 합격하신 거 축하하고 사실 축하는 그냥 이제 오늘까지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남은 3년의 기간은 너무나 험난한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애들을 봤는데 와, 저거 어떻게 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고생을 하고 제가 애를 낳으면 난 대원외고 못 보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뭐 저도 보내겠죠 나중에 하게 되면. 그래서 겨울 방학 때 과연 뭘 해야 대원외고 와서 영어를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맨 앞에 보이는 뭐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중학교 때 뭐 소위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 영어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대원외고를 지망하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와 보면 모든 애들이 다 영어는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내가 뭐 다 잘했네, 뭐 만점 받았네, 전교 몇 등이었네 이런 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방학 동안 어차피 길지 않아요. 사실 금방 지나가거든요. 한 두 달 정도의 3월 입학 전까지.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에는 대원외고 온 이유가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인데 내신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잘 보려면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휘, 고난도 수준 어휘가라고 제가 돼 있죠. 그지? 두 번째는 지문 변형, 그리고 외부 지문이 엄청나게 나온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신 출제 경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대원 내신의 시그니처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고나 다른 뭐 중학교 시험을 당연히 못 받고 그 어떤 시험에서 잘 없는 유형들인데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면 극복되는 영역이거든요, 사실. 이게 딱 맞닥뜨리면 와 이걸 어떻게 풀어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결국 연습하고 비슷한 유형을 연습하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결국엔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대원외고 와서 내신을 볼 때 필요한 건 암기 능력이 아닙니다. 암기를 아무리 하고 다 외워도 애들이 5등 나오고 6등 나오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영어 포기하는 애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공부의 포커스를 아예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평소 실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평소 실력 내공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어휘와 그리고 그게 변형입니다. 요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고난도 수는 어휘 출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1학년이라고 해서 대원 1학년이니까 너네 좀 봐줄게. 1학년이니까 좀 적응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엄청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휘 수준은 고3 수준 수능은 당연히 나오는 수준이고요. 탭스, 토플 고난도 어휘가 나오는데 특히 대원에서 좀 선호하는 단어는 탭스 어휘예요. 탭스 어휘라서 나중에라도 탭스 수업을 들으면 아마 DHS 때문에 아마 탭스를 따야 되는 걸 탭스나 토플을 따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탭스를 들으면 어휘 영역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쉬운 어휘를 이게 문제입니다. 고난도 어휘로 변형하는 게 문제예요. 네. 실제로 올해 제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항상 계속 보잖아요. 2024년 시험 1, 2, 3학년 중에 제일 어려웠던 학년이 1학년이에요. 네. 이유는
선생님들이 어차피 계속 매년 그 학년만 맞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바꿔 맡으시고 그 다음에 3학년 하셨던 분이 1학년으로 오시게 되고 2학년 하셨던 분이 뭐 3학년 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선생님이 학년이 바뀐다고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수준을 막 낮춰주지 않아요. 그냥 유지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기출 사례인데 사실 이런 단어들이 쉬운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야? 처음 보는 단어도 있고 형태도 너무 비슷한데 아예 모르는데 형태 비슷하게 하는 해서 출제하면 어차피 모르는 건데 왜 형태까지 비슷하게 했지? 근데 이게 변형이에요. 이게 원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뭐 밑에 있는 이런 단어들도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냐? 아니요. 학교 선생님 수업과 아무 상관없이 시험을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 두 번째 페이지 지금 3페이지죠? 보시면은 여기 뭐 이런 유형이 지금 대원 기출 유형이에요. 뭐 사실 2021학년도 되지만 올해도 당연히 나왔고요. 이게 유형이 매년 비슷하게 출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도 결국 기출 문제를 참고를 하거든요. 기출 문제를 참고를 하니까 당연히 이 정도 수준으로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하나 주고 이것도 사실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이고 이거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단어 박스에서 줘라. 근데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처음 주시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지문을 다 외우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외운 지문에 관련된 외부 지문에 단어 박스 주고. 근데 이런 단어들을 안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올해 나온 단어들이에요. 제가 빨간색 친 단어들이 쉬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집 가서 한번 학생들한테 한번 보여줍니다. 너 이 단어 아냐고. 그래서 이 어휘는 언제 연습을 해야 되냐면 내신 기간은 사실 힘들어요. 내신 기간에는 그 시험 범위 처리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이 방학 때 엄청나게 보강을 하고 입학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단어 이것도 외부 지문인데 다 1학년 기출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표시한 단어들이 다 아이들 당연히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고 여기서 이 단어들을 완성해서 문제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학생들은 너무나 이게 까다로운 유형일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매년 보지만 이거를 연습을 시키면 극복이 되지만 딱 맞닥뜨렸을 때 전혀 연습 없이 본다면 엄청나게 어려운 유형이다. 그래서 어휘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 여기 아이들이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쉽잖아요. careful, 조심하다. 뭐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이거 집중 안 하거든요. 근데 집중 안 하고 암기도 안 하겠죠. 암기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요. 사실 근데 애들은 둘 다 모르는 단어인데 가늠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기출이고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것도 다 외워서 들어갔지만 학교 쌤이 아예 다른 표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출제 경향이 대원에서 되게 3년 내내 유지되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휘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의어, 동의어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왼쪽 편 단어들은 엄청 쉬운 단어들이에요. 사실 이런 게 원문에 있어도 선생님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단어들로 다 바꿔버리신다는 거죠. 당장 이 단어만 해도 올해 1학년 시험에 나왔어요. 물론 저는 대비를 해뒀지만 당연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단어를 열심히 하지 않고 외우지 않는 친구들은 공부를 실컷 하고 암기를 해서 들어가더라도 그 지문을 틀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유형 출제 의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어진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요. 애들이 어떤 단어에 주목을 안 했을까? 그거를 변형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이 단어 모르는 학생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assume이라는 단어 누가 모릅니까? 그냥 막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학교 쌤들은 애들이 다 이 뜻으로만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해요. 하지만 본문에선 이런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아이들은 변형해서 출제를 하시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그거를 내가 아는 가정화된 뜻이 왜 여기 들어와 있지 하면서 그걸 틀렸다고 표시해 버리는데 사실 그게 맞는 뜻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형이 제가 요즘 대원 내신의 변형 트렌드를 딱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가 이건데 8페이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들은 요 왼쪽에 있는 원문을 공부해요. 다 외우겠죠? 근데 선생님 출제를 이렇게 하십니다. 좌우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뭐 딱 봐도 길이부터 이미 형태가 조금 다르죠? 앞쪽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express를 뭐 denote로 바꾼다던가 correspond를 뭐 coincide with로 바꾼다던가 정도로 바꿨다가
이 중간쯤부터는 아예 다른 글이에요. 완전히 변형해서 새로 써서 낸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지문으로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점이 60명씩 나와요. 예. 애들은 왜 정교 남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이 쉽다 그러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 번뿐이에요. 그때 만약에 쉽게 나온다 그럼 무조건 거의 만점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등급에서 확 밀려요. 그러고 한번 선생님이 얘네 등급 변별 안 되네 하면 기말부터는 난이도를 확 올려버려요. 예.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아마 대원 패턴에 좀 익숙해져서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변별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3년 내내 유지되는 출제 경향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어머님들 이게 사실 지문 변형하는 게 옛날엔 되게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학교생들이 바꾸다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런데 요즘은 너무 쉬워요. 예, GPT를 써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바꿔줘 한마디면 그냥 지문 새로 나서 쌤들은 원지문이 아니라 바뀐 지문에서 보고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사실 원지문을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또 그러면 안 돼요. 익숙해져야 되고 변형을 공부해야 되는 거지 놔버리고 모의고사처럼 풀면 시간이 모자라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내공을 엄청나게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를 특히 정리할 때는 무작정 넣기보다는 이렇게 영역을 좀 나눠서 하시면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유의어 동의어. 기본적으로 변형한다는 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표현을 달리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이 가장 중요해서 저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고 반이어 그리고 이거 형태 비슷한 어휘들 헷갈리게 하죠. 아이들이 평소에는 안 낚이는데 시험장 가면 낚이는 이유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달려들어요. 잘 못 봐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스펠링 갖고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 쌤들은 그런 부분을 노려요. 형태가 비슷한 어휘들. 그리고 다이어. 아까 어슘 같은 거 그런 거죠. 어슘이 가정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시험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슘은 책임을 맞다라는 뜻으로 대원 기출만 제가 10년 동안 본 것만 5번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또 바꿔 말하면 나오는 애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대비가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단어 시험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보죠. 덕 하면 애들이 여기다 뭐 쓸까요? 오리 쓰겠죠. 근데 오리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주면 모르죠. 못 써요. 이게 덕이에요. 예.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유의어도 대원은 반드시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 제가 지금 첫 철자적으로 쓰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잘 안 까먹고 실제로 그다음에 유의어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반이요. 제가 이때 실제로 시험 보는 이 페이지인데 그리고 유사 형태는 이런 것들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길들여져 있냐. 맨 앞부분만 보고 단어를 외우는 습관이 들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으면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어를 쓰는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유형은 뭐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약문 완성.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아이들이 나중엔 다 포기해버린 영역이기도 해요. 요약문 완성 유형은 총 3가지 포인트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본문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바꿀 때 써라. 이게 본문 단어예요. 이렇게 요약문 쓴다. 요약문 아니죠. 그냥 다시 엄청 긴 글이죠. 근데 본문을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못 씁니다. 거기다가 변형까지 하고 두 번째는 단어 박스에서 주는 단어. 아까 보셨지만 단어 박스 어휘가 엄청 어렵고 처음 보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애들이 힘들어해요. 첫 절자를 주고 쓰라고 합니다. 네, 안 알려줘요. 그냥 너 아는 단어로 써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우리말로도 모르겠는데 영어로 써야 돼요. 우리말로 떠올리더라도 그 우리말에 해당하는 이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유형으로 요약문 완성 유형이 섞여서 나옵니다. 1, 2, 3학년 계속 나오고 올해 1학년에 당연히 나왔고요. 이거를 좀 정복하면 저는 영어 실력이 엄청 완성되는 거예요. 성적이 5등급, 6등급이었다가 성적이 확 오른 친구들 보면 이게 풀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니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관계성 추론도 지문을 보고 단순하게 그냥 해석만 하면 풀 수 없어요. 이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쌤 수업 되게 잘 들어야 되고 질문 많이 해서 학교쌤 생각을 읽어내야 된다고 선배들은 말합니다. 그래야지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무슨 내신이 그냥 암기만 하고 그 범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들 지금 제가 잘못 가져온 게 아니라 영어 지문을 어떤 실험인데 이렇게 그래프로 바꿔놓고 이걸 분석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응용 유형이에요. 학생들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그니처 유형을 연습을 안 하잖아요. 계속 연습을 하면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연습을 안 하면 너무 당황해서 '이건 어떻게 풀라는 거야?' 멍하니 있다가 시간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학 때 반드시 연습을 해 봐야 됩니다. 내신도 물론 하지만. 네. 고런 얘기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님들 뭐 이게 다 시그니처 유형이긴 한데 제가 시간 설명 다 안 드리고 근데 이거 보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림 그려라. 답지에 그림이 답이었어요. 공연장 설명인데 공연장을 그리래요. 애들은 이거 그냥 다 외웠거든요. 문법 다 외우고 단어 다 외웠는데 그림을 그리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연습을 하면서 접하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대원 내신의 문제는 한계가 없구나. 모든 걸 다 낼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고를 확장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지문을 보면서도 단편적으로 그냥 중학교 때처럼 단어 이거 나오겠지, 뭐 암기하면 되겠지, 영자 이거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빨리 대원 시험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기출 유형 연습 이 학생들이 1학년 때 4, 5등급 받던 애가 2학년 때 1등 나왔어요. 1학년 3등급 받던 애가 2학기 때 1등 나왔고 얘는 120등 상승했어요. 근데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아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렇게 절절하게 저한테 편지를 썼겠어요. 근데 하는 얘기들이 다 기출 유형 그리고 실전 시험 같은 거 계속 푸니까 정말 도움 많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내신 때 절대 못 해요. 방학 때 시간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제 수업에 좀 포커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법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 그래도 돌지만 계속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작이라던가 문법은 선호하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사실 연습하면 돼요. 뭐 고등학교 입학 전에 뭐 문법 전체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들어보면 대충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출제되는 것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왜?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고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많이 부족하다? 그럼 이번 방에는 조금만 채워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 여름방학 때 나머지 또 채워야 돼요.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 나머지 또 채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대원은 그래도 돼요. 스토리가 있으면 오히려 대학 가기 더 좋아요. 1학년 때 6등급 받던 애가 3학년 때 1등급 받아서 서울대 간 케이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대원 아이들은 질문하는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는 건데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진짜 그냥 스마트폰은 방해되니까 투지폰으로 내신 공부할 때 막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답 빨리 안 주면 난리가 나요. 지금 왜 답 빨리 안 주냐고 쌤 지금 자냐고 잠이 오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근데 결과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질문을 되게 독려를 해요. 그래서 대원에 올 때는 이 정도 꼼꼼함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거 정말 다 해결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공부 성향과 꾸준히 다져진 내공이 있어야 대원에선 최상위권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많은 학원들이 이제 뭐 사실 요즘 중학교가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시키지 않고 대원에 오는 친구들도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좋은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다라고 해서 맞춰주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영어는 실전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자꾸 아이들 수준에 맞춰주다 보면 아이들이 그게 단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충격을 받아요. 이만큼 내가 더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그는 한계가 아니라 자기의 잠자리를 폭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원 온 친구들은 다 돼요 그게. 왜냐하면 대원은요 정말 6등급 받던 애가 아까 말씀드렸죠 1등급 가기도 하고 전교 1등 가기도 해요. 일반고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다 포텐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커스 맞추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이제 방학특강 9주 동안 앞에 설명한 내용역들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 주차별 가지고 뭐 이 내용들을 섞어서 할 거예요. 이 내용을 섞어서 하고 문법도 마찬가지, 단어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는 회당 수업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후기가 제가 실어놨는데 사실 후기를 제가 뭐 지금까지 10년 했으니까 많이 받았겠죠. 근데 저를 좋아한다, 좋다, 제 수업 좋다 이렇게만 하는 후기 말고 좀 공부법이 써져 있는 후기들이 실었어요 일부러. 근데 글씨를 원래 이게 A4 크게 나와야 되는데 작아서 나중에 집에 돋보기 있으시면 보시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좀 보라고 해주세요. 특히 이 뒤쪽에 자기 공부법을 공개해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1학년 6등급에서 3학년 1등을 올려 서울대 간 친구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케이스도 전부 1등급 받았던 잘했던 친구 그리고 그다음 그다음 여기 후기는 1학년 1학기 중간 5등급에서 2, 3학년 내내 전교 1등 했던 친구예요.
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뒤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되고 뒤에도 이제 뭐 아이들이 일부러 제가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서 왠지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죠. 나도 시험 잘 봐서 전교 1등 독 보내고 싶다. 1등급 받았다 보내고 싶다. 이런 거 약간 기받는 거잖아요. 어제도 어떤 학부모님이 진짜 잘했던 39기인데 서울대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래 재조교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제 재수를 준비해야 돼서 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어머니 꼭 잘 될 거예요 제가 었어요. 근데 딱 20분 후에 추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뭐 사실 제 아이도 아니지만 너무 제가 무슨 삼촌인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가 좀 운이 있나? 내 운이 아니라 이 운을 딴 데 쓰는 건가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사실 후기들을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31기 친구 할 때도 받았던 엄청 뭐 열정적이고 우리보다 더 선생님이 시험 공부하냐 시험 보냐 막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2018년도에도 정성이 느껴지는 자료에 감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올해도 2019년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본 선생님들 가정 수업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처음 대원 시작할 때 초심을 아직까지 그래도 내가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화하지 않는 초심으로 42기 친구들도 제가 대원 영어에서 첫 발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바른 길잡이가 돼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